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했습니다. 4년 전과 달리 두 사람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연방 하원 47지구 선거에서 데이브 민 후보가 승리하면서 또 한 명의 새로운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LA시에 접수된 민원 서비스 요청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원 상당수가 노숙자 문제로 집계됐습니다. 썬밸리 지역의 대형 마켓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이번 주말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전기차 체험과 무료 점검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4년 전과 달리 두 사람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에 대한 공개 비판을 서슴지 않던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한다면서 악수를 청하자 트럼프 당선인도 고맙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Well, Mr. President-elect and former President Donald,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And politics is tough, and it's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찾은 건 대통령 퇴임 이후 4년 만으로 차기 대통령을 초청하는 백악관 전통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해 성사됐습니다. 4년 전 지난 대선이 끝난 뒤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동은 평화적 권력 이양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공식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Looking forward to having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I appreciate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and I very much appreciate it. 이번 회동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과 바이든 행정부 간 인수인계 작업도 본격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I think by the length of the meeting tells you that they had an in-depth conversation on an array of issues.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면서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가동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장은 모두 14곳, 투자금만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이같이 적극적인 투자 배경엔 바이든 정부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생산 세액공제 혜택이 컸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기업 2곳이 받은 세액공제만 5천억여 원인데 세액공제가 없었다면 사실상 적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IRA 폐지를 꾸준히 표현해왔습니다. We will end the Green New Scam once and for all. 다만 IRA 수혜 지역 의원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이라 IRA 전면 폐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지만 관련 업계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업계는 IRA 불확실성에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공약 이행 여부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보조금 64억 달러를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첨단 산업 제조 역량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해 온 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대중국 무역 봉쇄 강화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수위에 따라 미국 밖에서 저렴한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연방하원 47지구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가 상대 후보와의 접전 끝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득표율 50.9% 대 49.1%,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연방 하원 47지구 선거 개표 7일차였던 어제까지 민주당 데이브민 후보는 16만 4,372표를 득표해 15만 8,460표를 득표한 공화당의 스캇 보 후보를 5,900여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하루 전날 3,200여 표 차에서 표차가 더 벌어지면서 선거 예측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가 데이브민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예측을 내놓았고 이후 20여 분 뒤인 어제 저녁 8시쯤 스캇 보 후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는 성명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연방의회에 한인으로는 6번째이자 또 한 명의 새로운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하원을 떠나게 된 민주당 앤디 킴 의원의 빈자리를 또 다른 한인 민주당 의원이 채우게 되는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데이브민 당선자는 이후 성명을 통해 연방의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게 돼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커뮤니티의 가치를 지키고 희생을 기리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브민 후보의 당선으로 이제 모든 관심은 연방 하원 45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표 일주일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는 공화당 미셸 박스틸 후보가 50.4%의 득표율로 49.6%의 민주당 데릭 트렌 후보에 앞서고 있지만 하루 만에 표차가 2,200여 표까지 좁혀졌습니다. 45지구는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와 민주당 유권자가 많은 LA 카운티의 도시들이 섞여 있는 만큼 유권자 성향도 크게 나뉘는 지역구인데 아직 미개표분이 어느 지역에 더 많을지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견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6% 오르며 올해 3월 이후 7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3%로 9월과 같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를 웃도는 수준에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는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전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8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은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면서도 이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Right now, I think that inflation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I've got confidence about that, but we need to wait. We've got another month or 6 weeks of data to analyze before we make any decisions. 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와 미 국채금리가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한때 93,500달러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에 대해 연준 위원들은 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LA시에 접수된 민원 서비스 요청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는 노숙자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 민원 신청 접수처인 MyLA 311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민원 접수 건수는 38만 6천여 건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LA시에서는 노숙자 캠프와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MyLA 311에는 2만 5천여 건의 노숙자 캠프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낙서와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련된 민원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MyLA 311을 통해 접수된 민원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서비스 제공 속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금지안을 추진해오던 LA 통합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내년 2월부터 교육구 산하 캠퍼스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에어팟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블루투스 기기의 착용도 전면 금지되는데 등교 시 가지고 온 스마트 디바이스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이 꺼진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비상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방 등 교실 내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역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 건강 관련 문제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필요한 학생들은 예외 규정을 통해 휴대가 허용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지난 6월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추진해왔으며 찬성 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무부가 러시아에서 북한군이 전투 중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나토 또한 북한군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처음으로 확인한 미국 국무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단호한 대응을 약속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support that Russia is providing to North Korea, potentially including support fo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s a threat to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 또한 북한군 참전을 곧바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 정보에 신중한 접근을 해왔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ere was another massive attack on our capital, Kyiv, and other cities and communities. One more sleepless night for our children. 96 drones and missiles, including ballistic ones. 북한군이 참전한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장악한 이후 러시아가 탈환을 노리고 있는 곳으로 미국 대선 이후 양국의 공세는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다가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점령지 규모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대외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당분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집중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 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를 비난하는 담화와 성명을 쏟아냈던 북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GPS 교란 공격이 있었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별다른 공개 활동도 아직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 역시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새 팀이 구성이 되고 북한 정책에 대한 검토가 된 그런 공식적인 상황에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북 강경파를 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북한은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진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대신 당분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와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되는 전쟁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대외 과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어젯밤 LA 지역 대형 마켓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썬밸리 지역에 자리한 랄프스 마켓에서 살상 무기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 남성 3명이 또 다른 남성 2명을 렌치로 공격했고 공격을 받던 남성 중 1명이 가해 남성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마켓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복부에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 자리한 보석 가게에 불법 입국자들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남미 절도 그룹의 일원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의 한 보석 가게에 불법 이주자 집단이 톱을 사용해 침입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다시 그 톱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잘라내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목요일 오전 3시경 라소의 오드버리에 있는 제리코 턴파이크의 꽃집 플로리크 지붕에 구멍을 뚫고 침입을 시작했으며 작업 중 경찰 무전기를 방해하기 위해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3급 주거 침입 2건과 2급 형사상 기물파손 2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들로 5명은 칠레 출신, 1명은 베네수엘라 출신이며 미국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는 남미 절도 그룹이라는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아시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주말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도 이뤄집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소스몰 곳곳에 현대차 체험 행사를 알리는 배너가 걸렸습니다. 오는 주말 현대 전동화 모델을 아시안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 주최 측은 아시안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Asian community has adopted EVs better than any other group of people, and we know that it's time for them to know about our product. And while we've done really well, we know that the easiest way to make a great impression is to get the butts in seats. And so really to come out to where the community is, give them a free opportunity to get in the vehicle. 현대차는 소스몰 광장에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6를 전시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주력 전동화 모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아이오닉 5N은 실제 레이싱 트랙에서 달리던 모델로 전해졌습니다. It's our highest performance SUV. It's the most powerful production Hyundai ever made. 소비자 대상 전동화 모델 시승 행사는 오는 16일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 소스몰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양일간 이어지는 행사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점검도 이뤄진다며 한인들의 많은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Hyundai customers, so offering them that free inspection of their vehicles, that's really who we are. That is the best example of that Hyundai handshake that I think that exists. 행사 참가 대상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21살 이상의 성인입니다. 간단한 등록을 마친 뒤 아이오닉 모델과 코나 EV를 시승해 볼 수 있는데 주최 측은 시승을 마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아마존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상품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은 초저가 상품 판매 사이트 아마존홀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홀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아마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홀에는 1달러부터 3달러 사이 초저가 상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25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 제공됩니다. 가격 거품이 없는 만큼 배송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역에 따라 최대 2주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뤄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초저가 상품 플랫폼 테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34%에 달했습니다. 아마존은 초저가 시장 공략을 통해 빼앗긴 소비자들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기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기온이 더 쌀쌀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돌풍이 예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구름을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평년 대비 더 낮은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 겁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한 돌풍으로 나무가 쓰러질 수 있으며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은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회복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지난 주말 그로브몰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롯데상사 미주법인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LA 그로브몰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빼빼로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로브몰 중심에 자리한 트램트랙 인근에서 열렸는데 빼빼로를 맛보기 위한 시민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선보인 상품은 K-팝 스타 뉴진스와 협업한 특별한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판촉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롯데상사는 한국의 빼빼로데이를 주류사회에 전하고 싶어 이 같은 행사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과자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롯데상사는 이달 말부터 서부 지역 코스트코에 빼빼로 상품이 입고되며 주류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